just for you. Welcome to my world. 자, 이번에 네 번째 반값 토지 추천 및 권리 분석 이건데, 땅이 아무 문제가 없는 땅이 반값으로 떨어졌다는 얘기는 나쁜 땅이에요. 근데 나쁜 땅은 아닌데 문제가 있으면 반으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땅은 해결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검토해보고, 문제가 없는 땅은 아까 아파트도 반값으로 떨어진 아파트가 있었죠. 아파트가 나빠서 떨어진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낮은 가격 입찰에 들어가서 낙찰 받으면 좋고 못 받으면 말고, 이 두 가지를 갖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에 있는 이 땅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나왔죠. 다섯 개가 나왔는데 하나는 뭐가 됐죠? 낙찰 받아서 잔금 냈죠. 근데 얼마에 낙찰 받았죠? 71%에 받았죠. 근데 이건 얼마까지 떨어졌죠? 49%까지 떨어졌죠. 우리가 땅은 이것이 70%로 가면 맞는 땅인데 이렇게 많이 나올 때는 일부러 입찰에 안 들어가고 기다려봐요. 떨어질 때까지. 그럼 떨어지면 그때 한번 들어가 보는 겁니다. 한 개 있을 때는 그냥 70%도 괜찮다면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같은 땅에 한 5개가 나왔다. 아파트가 같은 아파트에 뭐 7개가 나왔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가격에 사도 되는데 한번 기다려 보는 거예요. 여러 개가 나왔으니까. 그 중에서 7개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2개는 낙찰받고 5개 떨어졌다면 떨어졌을 때 한번 들어가 보는 거거든요. 우리는 낙찰 받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되죠? 돈을 벌어야 되다 보니까 경매의 가장 단점이 가격이 낙찰 받으면 떨어지고, 떨어졌을 때 들어가서 낙찰 받으면 돈이 된다는 얘기니까 절대 질르지 생각하지 말고 들어가자. 그러는데 제가 경기도 광주에 사는 지가 몇 년 됐다고? 몇 년? 30년. 제가 여기 송정동 잘 알아요. 자, 여기 보면 땅이 이렇게, 여기 3필지 2필지가 경매로 나온 겁니다. 5개. 근데 하나는 팔렸죠. 한 개 팔린 겁니다. 나머지 4개가 남아있죠.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가 송정동에, 이쪽에 시청이 있고 여기 보면 경찰서가 있는 동네, 여기에 지금 택지 개발을 해서 가서 보면 아파트도 들어서고 뭐 한참 하고 있는 동네예요. 가보세요. 궁금하시면 가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개발이 되고 있는 땅이 처음에 감정 가격을 조금 높게 매긴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지금 땅을 사두게끔 되면 뭐 종부세를 낸다든지 뭐 한다든지 한참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법인으로 사두지도 못하고 종부세 내니까 이게 경매로 5필지가 나오는데도 얼뜻 안 팔렸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필지는 팔리고 4필지는 남았는데, 제가 장담합니다. 이건 낙찰 받아놓고 여기가 개발이 다 될 때까지 한 3, 4년만 기다리게끔 되면 감정가 이상으로는 올라갑니다. 이게. 한참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가서 뭐 활발하게끔 되고 있어요. 지금.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개발이 된 땅입니다. 자, 이렇게 택지 개발이 됐죠. 여기 보면 여기 보면 3필지하고 옆에 요 하나는 낙찰이 된 겁니다. 3개입니다 지금. 로드뷰로 보면 이렇게 도로 다 만들어주고, 여기 뭐 여기 강인데 여기 지금 아파트 한참 짓고 있죠. 짓고 있어요. 보면. 근처 거기 앞에 보면 한참 짓고 있습니다 지금. 끝에 옆에 있는 거는, 맨 끝에 이 옆에 있는 거, 이 아까 3필지 있는 거 있죠. 3필지 있는 게 아마 좀 이거 같아요. 이거 같아갖고 여기 보면 끝이 아니라 이렇게 되니까 땅을 이렇게 해갖고 그 밧줄로 이렇게 구역을 설정해 놓은 것 같고, 여기 보면 이렇게 보면 배수로나 전기로 같은 것도 택지 개발하면서 배수로나 이런 걸 다 연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택지 개발이 돼 있는 땅이거든요. 즉 이 얘기도 지르지 마시고 입찰에 들어가 보신다 이런 겁니다. 아까 4개 남았으니까 4개 다 지르지 말고 들어가 보세요. 그래서 하나 낙찰을 받아서 한 3, 4년 갖고 계서 이 동네 아파트 다 들어오고 입주 들어오고 건물을 몇 개 지어놓고 난 다음에 오십시오. 안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거. 13번째 물건입니다. 당진시 성면 삼봉리에 보면 대지가 있고 전이 있어서 2필지입니다. 2필지인데 전으로 되어 있는 필지는 농지 취득 자격증서를 발급받아야 됩니다. 7억 3천짜리가 얼마까지 떨어졌냐면 2억 5천까지 떨어졌습니다. 여기 기준 권리 보면은, 여기는 이제 이 농지 같은 경우에는 세입자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기준 권리보다 앞서 있는 것이 뭐 가처분 가등기만 없게끔 되면은 현황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보면 성북면 행정복지센터 북서측에 위치하고 건너편은 삼봉초등학교가 소재함 이렇게 돼 있죠. 송과 항씨 두 사람이 2분의 1씩 같이 갖고 있는데, 자 이게 보시게끔 되면 여기 보면 963-2, 963-8 있고 여기 선이 이렇게 있죠. 이 선이 뭐냐면 접도구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선에 있는 요 바깥에 있는 땅은 건폐율과 용적률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나머지 요만큼만 가지고 건물을 진다 그러면 건폐율과 용적률로 들어가게끔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된 땅이죠. 중로 12m, 15m 접함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가 우리는 거 보면 여기 어디죠? 여기가 어디예요? 성문단지입니다. 제가 이 토지공사에서 성문단지 이거 분양한 지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15년 전서부터 분양해갖고 10년 동안을 수의계약으로 팔았어요. 이게 제가 이 당진이 한참 뜰 때 그때 이게 성문단지 같이 이게 만들었던 거고, 이 앞에 가면 이제 대한전선에서 뭐 20층짜리 건물 지어놓은 것도 있고 뭐 이제 현대제철 뭐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해갖고 그때 한참 뜰 때인데, 이 성문국가산업단지가 참 분양이 안 됐었는데 한 5년 전에 가봤더니 다 분양이 됐더라고. 이제 이 성문단지의 공장이 다 컸죠. 이게 엄청나게 큰 땅입니다. 했는데 여기 보면 제가 보면 아까 12m에서 15m 도로변이죠. 땅이 아까 몇 평이었죠? 353평. 353평이니까 한 50평 정도 빼놓고 나면 300평 정도이기 때문에 100평 정도 창고 짓고 나머지 야적장을 쓰면 기가 막힌 땅입니다. 성문단지 옆에 근처고 딱 그런 식으로 써야 되는 땅입니다. 근데 한 필지는 지금 지목이 대지로 돼 있죠. 나머지 한 필지가 지금 요 보면 182평 요 정도만 지금 농지 전용 부담금을 내면 되죠. 다만 조금 한 것은 그 앞에 접도구역이기 때문에 접도구역에 의해서 뭐 못한다는 얘기인데 건물은 못 짓는다는 얘기지만은 접도구역 쪽으로 해서 주차도 시킬 수 있고 그 앞에 공터가 막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용하기는 뭐 접도구역에 건폐율과 용적률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부족한 건 없고 300평 정도만 가져도 건폐율과 용적률이 부족해갖고 못 짓는 땅은 아니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접도구역 정도는 무시하고 낙찰을 받아도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가격이 얼마까지 떨어졌죠? 34%까지 떨어졌죠. 해볼만 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그 땅에 보면 보도 블록을 만들어서 이렇게 들어가는 입구까지 다 만들어져 있죠. 요 뒤에 땅입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동로가 만들어 여기도 만들어져 있죠. 그러니까 보도를 만들면서 이렇게 있고 이게 만약에 4차선 국도라 그러면 좀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4차선 국도인 경우에는 비도시 지역에서는 그러니까 가감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국도에서 다니다 보면 어떻게 보면 주유소에 기름 넣으려고 하면 가감 속도로 들어가고 기름 넣고 나올 때는 가속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언제냐면 국도에서 60km 이상 되는 4차선 도로에는 반드시 그게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는 국도지만 2차선 도로이기 때문에 그게 필요가 없이 직접 출입을 할 수가 있는 땅입니다. 14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용두리라는 곳인데 물건 번호가 몇 번이죠? 12번이죠. 이걸 보시게끔 되면 이 사건 번호 들어가면 물건이 한 15개 정도쯤 됩니다. 근데 상속자가 몇 명이냐면 58명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땅을 많이 갖고 있다가 상속을 했고 또 상속을 했고 또 상속을 해가지고 시간이 너무 지나가지고 이 땅이 한 7개의 필지가 땅 주인들이 전부 다 58명인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공유물 분할 경매로 나온 겁니다. 다 팔아서 나누자 현금을.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제가 하나를 고른 겁니다. 어떤 거? 물건 번호 12번짜리 한 개를 고른 겁니다. 여러분들 이 사건에 들어가 보시게끔 되면은 10몇 개가 있는 게 다 나와요. 자, 보면 토지만 매각인데 뭐죠? 대지죠. 대지입니다. 이거는 매각제인데 다 팔아서 나누자고 했는데 여기 주택이 있고 창고가 있는데 매각제입니다. 근데 여기에 주택이 있고 창고가 있는데 무허가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 상속을 받아서 주인도 없기 때문에
이 건물은 그냥 내가 허물어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건물을 허무는데 한 1,000만 원 정도쯤은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건물 내가 철거해야 된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땅에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느냐의 핵심이 그겁니다. 자, 여기 땅입니다. 요거 땅. 지적당 도로 없죠. 지적당 도로 없습니다. 여기 보면 항공사진을 보면 여기 집이 있고 여기 창고가 있죠. 그러니까 요쪽만큼 마당으로 쓰고 있고 여기는 그냥 밭으로 쓰고 있는데 땅은 한 필지에서 전부 다 대지예요. 현황은 그러니까 반은 농지고 반은 집과 창고가 있습니다. 근데 현황은 이렇게 도로가 있고 여기 파란색이 있다는 얘기는 로드뷰가 찍는 자동차가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가 다닐 수 있을 만한 도로의 현황 도로의 넓이는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지적도상 도로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건축법상 도로가 인정을 받으면 우리 여기에 인허가가 나고 건축법상 도로를 인정받지 못하면 우리가 허물고 나면 이거 집 못 짓는 땅이 될 수가 있는 땅이기 때문에 집을 질 수 있다 그러면 돈이 되는 거고 집을 못 짓는다 그러면 비싼 땅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땅입니다. 이 땅 이제 충분히 보이시죠? 경계선이 다 보이죠? 여기에 도로가 있는데 지적도상 도로 없죠? 자, 그런데 하나를 보십니다. 요 땅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거. 요 집을 한번 보십시다. 여기 있죠? 258. 요게 뭐죠? 요거죠, 요거. 이렇게 생겼잖아요. 우리 땅이 이거잖아요. 256번지. 요 땅이 이제 지금 이것도 대지로 돼 있죠? 여기 있지 않습니까? 요 땅의 건축물 현황도 보십시다. 배치도. 여기 현황도로라고 나와 있죠? 도로 경계선이라고 나와 있죠? 즉, 다시 말하면, 여기 보면, 이 집에 여기 현황도로가 있고 현황도로가 있죠? 그러니까 이 집을 건축허가를 내줄 때, 여기 있는 이 현황도로 갖고 건축허가를 내줬죠? 현황도로 있잖아요. 여기 보면 배치도에 나와 있잖아요. 도로 경계선 나와 있죠? 그렇죠?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낙찰받는 땅이 요 땅이죠. 256번인데 옆에 있는 땅이 있죠. 요 땅도 한번 보자고요. 요 땅도 보게끔 되면 3m 이상 현황도로로 돼 있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이쪽으로 들어가는 것도 현황도로가 돼 있고 이쪽으로 들어오는 것도 현황도로가 돼 있기 때문에 사실 보면 이거 잘라서 우리가 사서 이걸 잘라서 이쪽 땅을 한 필지 팔아도 되고 이쪽 땅 필지를 팔아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즉 제가 이 땅의 핵심은 이 땅을 낙찰받고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고 내가 이 땅에다가 인허가를 받을 수 있으면 돈이 되는 땅이고 인허가를 못 받는다 그럴 때 받지도 못하는 땅이다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건데 제가 봤을 때 여기에 있는 현황도로를 갖고 인허가를 받았죠. 이런 도로를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마을 안길. 자, 보시면 요 집입니다. 우리가 낙찰받은 게 요 집입니다. 여기 앞에 우리 밭이죠. 그러니까 이 앞에서 온 거고 아까 이 옆에서 오는 것도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 앞에서 여기 정면이고 이 보면 옆에서 오는 길은 이거고 앞에서 오는 길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집을 봤더니 이 집 옆에 이렇게 뒷길로 해서 온다고 건축가 배치돼 나와 있었지 않습니까? 자, 이 땅이 자 보면 여기거든요. 위치가 여기입니다. 이 위치가 뭐냐면 다른 데가 아니고 여기 보면 이게 지금 여기 어디냐면 여기가 뭐 세종시죠. 포천서부터 세종시까지 지금 자동차 전용 도로 스마트 전용 도로 고속도로 만들어지죠. 이게 딱 그 가운데로 지나가는 요 근처가 인터체인지가 만들어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천안에서도 위치가 상당히 좋은 땅이에요. 이런 것을 골라주는 게 제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얼마를 내죠? 120만 원 내면은 일반인들은 이런 땅을 잘 못 골라요. 이런 권리분석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 옆에 배치도까지 다 해갖고 마을 안길이고 우리가 필요한 도로는 건축법상 도로가 필요한 것이지 지적법상 도로에 필요한 건 아니에요. 지적법상 도로로 돼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과 자동차가 다닐 수 없을 때는 건축법상 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적법상 도로가 아니더라도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되면 건축 인허가 받는 데 문제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낙찰을 받았을 때에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제가 권리 분석을 해드리는 거라는 얘기죠. 자, 5번째입니다. 이거